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스포츠 약사 정상원입니다. 2023년 생활체육 참여율은 62.4%로 국민 10명 중 6명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운동을 즐기고 있음을 반영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남녀노소에 따라 영양 섭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영양 섭취 기준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영양 섭취 기준은 개인의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해 특정 영양소를 어느 정도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장치를 말합니다. 이 기준은 연령, 성별, 임신이나 수유와 같은 생리적 상태 등에 따라 다르고요. 크게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으로 구분을 하며 최근에는 최적 섭취량이라는 기준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먼저 평균 필요량은 건강한 사람들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일일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영양소 섭취량을 의미하는데요. 주로 집단의 영양 상태 평가와 권장 섭취량을 설정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권장 섭취량 또한 궁금하실 텐데요. 권장 섭취량 또는 영양 권장량은 평균 필요량의 표준 편차를 2배 더한 값으로 계산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건강한 인구 집단의 97에서 98%,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의 영양소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양 결핍을 예방하고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품의 영양 성분표를 보면 이 기준을 기본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다만 질병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의 섭취 기준이기에 질병이 걸리지 않을 딱 그 정도의 용량을 의미합니다. 충분 섭취량은 영양소 필요량에 대한 연구 자료가 부족할 때 연구를 통해 건강한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을 계략적으로 설정한 값입니다. 상한 섭취량은 과잉 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최대 영양소 섭취 수준을 말하는데요. 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적 섭취량은 최근 환경 오염과 스트레스 때문에 인체가 더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필요로 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고 최적의 건강 상태를 얻기 위해서 권장 섭취량 이상의 비타민 섭취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양 섭취 기준을 정한 것인데요. 최적 섭취량은 영양 결핍 예방이 목적이 아니라 최적의 건강 유지가 목적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량이 대부분 높게 책정되어 있어 전문가와 상담을 하며 복용량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비타민C의 경우 권장 섭취량은 100mg에 불과하지만 최적 섭취량은 하루 1000mg에서 최대 6000mg까지도 복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나의 몸 상태를 파악하고 상담한 후에 복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권장 섭취량에서 영양 성분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양 성분표는 가공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까지 국내에서 유통되기 위해서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는 표입니다. 이는 식품을 구매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영양 정보를 표시한 것으로 영양 성분 표시, 원재료명 및 함량, 보관 방법, 유통기한 등 식품과 관련된 영양 정보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에서 제품을 고를 때 보게 되는 영양 성분표는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데요. 영양 성분의 함량과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이용하면 내 건강에 더 나은 식품을 선택하거나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표지에 있는 원재료명 목록은 건강에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데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는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 중에 해당 식품이 차지하는 영양 성분의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식품 간의 영양 성분을 쉽게 기준치로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 성분의 평균적인 일일 섭취 기준량을 의미하는데요. 보편적으로 권장 섭취량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이러한 영양 섭취 기준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진 않습니다. 성별과 나이, 키와 체중, 현재 가지고 있는 질환이나 운동, 수면과 같은 생활 습관 등으로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남녀노소와 채식주의자들에게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성입니다. 보편적인 30, 40대 남성들에게 문제가 되는 환경 요소는 흡연, 과음, 과로, 운동 부족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기부터 하체는 가늘어지고 상체가 비만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요. 따라서 성인병의 위험성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근육통이나 관절염 등의 질환 빈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영양 면에서는 볼 땐 남성은 여성에 비해 높은 근육량과 에너지 대사 때문에 좀 더 많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포함하는 식사를 해야 하고 또 비타민 B군과 비타민 D 그리고 미네랄 등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운동 프로그램을 짜드린다면 전반적인 체력 강화와 성인병 예방을 위한 활동에 방점을 두고 운동 계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심폐 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걷기나 달리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과 신체의 대근육, 예를 들어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몸통 근육 위주의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남성은 여성에 비해 유연성이 부족하고 몸이 뻣뻣하므로 운동 전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 관절 질환이나 운동 중 부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여성입니다. 성인 여성은 잦은 다이어트나 월경, 임신 등 많은 생리적 변화를 겪습니다. 특히 임신과 출산 후에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근골격 저하로 남성보다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되는데요. 이러한 생리적 과정을 겪는 여성은 중장년기 골다공증과 같은 각종 퇴행성 질환의 발생 확률이 높으며 체중이나 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남성보다 근력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면에서는 엽산, 철분, 칼슘 등의 미네랄 섭취가 특히 중요한데요. 생리로 인해 손실되는 혈액을 보충하기 위해 여성의 철분 권장 섭취량은 남성 대비 30%가량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잦은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체내에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미량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을 꼭 채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성분들에게 적합한 운동은 근기능 강화와 골 밀도 향상에 도움을 주는 근력 운동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근력 운동으로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는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덤벨이나 밴드 등을 이용해 근력 운동을 해도 좋습니다. 노인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미각과 후각이 감퇴하고 식사량이 줄고 더불어 섭취하는 영양도 줄어들지만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영양 상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운동량은 줄고 근육량은 감소하지만 체지방량은 증가해 비만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또한 노화로 인해서 체내의 장기 기능이 떨어지면서 영양적 균형도 깨집니다. 대표적으로 신기능의 감소로 소변 중 마그네슘 배설량이 증가할 수 있고 위산 감소로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비타민 B12의 흡수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또 체내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감소해 충분한 비타민 D가 생성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채소와 고기, 과일 등을 하루 3끼 골고루 먹어야 하고 단백질을 적정량 이상 꾸준히 먹어서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종합 비타민이나 미네랄, 오메가3 등의 영양제를 충분량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노년기에는 근력이나 균형 감각 감퇴로 인해서 낙상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서 평형 감각 향상과 낙상 예방을 위해서 평형성 운동을 체력 수준에 맞게 주 3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발서기, 옆으로 걷기, 뒤꿈치로 걷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소년입니다. 유소년은 성인과 달리 신체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영양이 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한 영양소 섭취와 추가적으로 근육과 혈액 생성을 돕는 종합 비타민제나 철분, 엽산, 오메가3 등 다양한 영양소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유소년의 운동은 주의 집중력을 높여서 주의력 결핍 과다 활동 장애, 흔히 ADHD의 발병률을 낮출 뿐 아니라 운동을 하면서 성장판을 자극해서 양적 성장을 촉진합니다. 키가 크고 체중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기에 유소년의 경우 스포츠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고열량의 음식의 경우에도 높은 활동량으로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건강식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식주의자 스포츠인입니다. 채식주의자 스포츠인은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영양소 결핍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동물성 식품을 통해 섭취되지 못하는 충분한 양의 단백질이나 비타민 B12, 철분,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아연, 아이오딘 등의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동물성 식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다양한 스포츠인들의 영양소 보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내 건강의 최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양 섭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파악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운동할 때 보충제나 영양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포츠 보충제나 영양제가 괜찮은 것인지 또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